챕터 5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챕터 5는 리샘플링 메소드에 대한 것이고요. 크로스 밸리에이션과 부트스트랩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의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좀 넓은 눈으로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리샘플링의 범위를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리샘플링이란 말 그대로 샘플링을 다시 반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든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리샘플링, 샘플링을 여러 번 함으로써 반복해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을 반복하는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방법은 원본 데이터로부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앞의 것이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의 리샘플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목적은 모델 이밸리에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부트스트랩 또는 관련된 홀드아웃 내지는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 스플릿, 뭐 이런 것이 되고요. 결국 이번 챕터는 이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리샘플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반복 추출 이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것들도 리샘플링 방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요, 주로 모델 개선을 위한, 즉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그런 목적의 것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배깅, 부스팅, 스태킹, 블렌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앙상블 모델 내지는 앙상블 러닝에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리샘플링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목적으로는 클래스 임밸런스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 특정 피처가 예컨대 카테고리컬 변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 변수 중에 특정 카테고리는 아주 데이터의 숫자가 많은데 특정 카테고리는 데이터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의 생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또는 특정 증상을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주 적을 때,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은데 특수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주 적은, 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부 클래스 임밸런스이고, 이런 경우에는 워낙이 양쪽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만들기 이제 어렵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아주 적은 숫자의 클래스를, 특정 클래스가 아주 적은 경우 이로부터 오버 샘플링을 하거나 또는 아주 많은 데이터로부터 언더 샘플링을 하거나 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모델 빌드업에 나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부스트래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보도록 하죠.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가장 기본은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일정한 개수는 이걸 통해서 모델 빌드업 내지는 모델 컨스트럭션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의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델 구축을 위해서 트레인에 적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하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홀드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이고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능 측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론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가장 단순하게는 전체 데이터의 반을 뽑아서 모델 구축을 위한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반을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주로 관점이 어떻게 주로 무엇을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 모델 세분화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모델이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가질 때까지는 민 스퀘어드 에러가 낮아지지만 그 이상부터는 진전이 없죠. 오히려 모델만 좀 더 복잡해짐으로써 일반화를 결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모델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모델인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Validation Set Approach이고요. 또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Holdout Approach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거기에 속했었고요. 또는 밸리데이션 셋을 별도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하이퍼 파라미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죠. 모델 파라미터라는 것은 여기에는 예컨대 각각의 변수 f of x에서의 각각의 변수의 개수값 또는 차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죠. 이게 모델 파라미터입니다.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런 모델을 생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KNN이나 K민스 같은 데서 K값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여러 가지 이 슈링키지 모델에서의 람다 값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결과로서의 모델 파라미터를 생성시키기 전에 그것들을 트레인 시키는 과정에서의 특정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크게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밸리데이션 셋을 추가해서 세 개의 형태로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 셋 스플릿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모델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특정한 파라미터를 지정한 상태에서 곧바로 진행할 때는 밸리데이션 셋 없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능하다면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죠. 전체 데이터가 예컨대 100만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만 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80만 건으로 트레인을 시킵니다. 근데 트레이닝 시킬 때 그 중에 일부 데이터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트레인 시켜봅니다. 이때 하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누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특정 부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정한지 여부를 밸리데이션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최종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 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뭐 이런 방식, 이것도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때 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또는 트레이닝 셋 내에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으면 99만 9,999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테스트를 하죠. 근데 이것들, 이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데이터를 계속 바꿔봅니다. 그러면 100만 개의 데이터라면 100만 번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폴드에서는 K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K가 만약에 10이라면 10분의 1씩 10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 데이터 10개 중에 8개를 트레이닝 키고 2개를 테스트로 놓고 서로 바꿔가면서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8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때 K 값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분석자가 이제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모델이 얼마나 복잡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복잡해질수록 민스퀘어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민스퀘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는 가장 적은 이 포인트를 짜서 여기까지만 모델을 세분화시키고 그 이상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근저에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양쪽 극단에 해당되는 것이 예컨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또는 K 폴드 중에 K의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K 값의 정도 또는 모델 세분화의 정도 등등에 따라서 예컨대 분류 모델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본 언더피팅, 오버피팅 등등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더피팅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오버피팅이 될 것이고요. 이때 바이어스는 좋아지지만 이 베리언스가 커지면서 모델이 불안정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비교적 뭐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부스트랩을 보도록 하죠. 자, 부스트랩은 반복 복원 추출, 랜덤 리샘플링 with replacement, 이게 부스트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서 나온 예를 보면 특정한 금융 자산이 있을 때 투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파 포션을 X에, 그러면 나머지 1-알파를 Y 자산에 놓았을 때 베리언스에 따라서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그 리스크가 가장 낮아지는 포인트를 찾는 뭐 이런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반복 추출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우리 이해에서는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측정을 하는 뭐 그런 이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예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실습으로 들어가겠는데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우리가 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직접 이용하기도 했죠. 우리 교재와 관련된 ISLP 패키지에 대한 것입니다. 범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태츠 모델즈나 또는 scikit-learn, numpy 뭐 이런 것들과 별개로 우리 교재의 저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패키지입니다. 각종 데이터셋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클래스나 함수들을 담고 있는데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각종 코드가 이런 ISLP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디자인 매트릭스 구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면 모델링을 위한 기본 정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종 프리딕터 베리어블에 대한 매트릭스 구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델 스펙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피처를 모델에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피처 내지는 컬럼의 지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피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디자인 매트리스를 구성할 때는 자동적으로 각종 인터셉트라든지 또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엔 차수 같은 것들, 각각의 인터랙션들 이런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델 스펙을 이용한 디자인 매트릭스는 전부 numpy 어레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대부분들 팬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죠. 따라서 모델 스펙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numpy 어레이로 변환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 스펙을 통해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예컨대 IS 패키지 안에 로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ISLP 모델 밑에 모델 스펙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히터스 데이터를 읽어올 때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직접 읽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모델 스펙을 구성을 합니다. 데이터와 피처를 지정하고 나면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피팅을 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예컨대 간단한 예에서는 이런 형태가 바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델 스펙 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변수명, 그리고 카테고리칼 인디케이터들, 즉 카테고리 변수의 각각의 인디케이터 내지는 레벨 정보들,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의 익스펜션들, 예컨대 차수 같은 것들이요. 그다음에 인터랙션 텀들, 그리고 각종 커스텀 펑션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스펙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것이 패치 포뮬라 내지는 패치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따라가시면은요, 이런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패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이썬에서 통계 모델을 규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ISLP 패키지나 또는 우리 교재와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기본 내용은 기존에 R 언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방식의 모델 규정이 파이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R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에서 모델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웹사이트 내에 있는 포뮬라 규정 방식을 보시면 포뮬러에 따라서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에 규정을 하고 있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델 규정이죠. y modeled by a 플러스 a 콜론 b 플러스 어떤 함수. 그러면 y가 종속 변수이고 그리고 a와 b가 독립 변수입니다. 그런데 a 독립 변수 플러스 a 콜론 b 하면 a와 b가 인터랙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user defined 펑션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반 함수 설정을 하듯이 모델 설정을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기존에 R에서 사용했는데 그것들을 파이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패치 패키지입니다. 이러한 패치 포뮬라를 이용한 것은 이런 ISLP 패키지뿐만 아니라 스태츠 모델즈에서도 바로 이런 패치 포뮬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ISL 패키지의 소스 코드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모델즈에 관련된 각종 소스 코드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링크를 타보시면 그와 관련된 도큐멘테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컨대 모델 스펙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주로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이외에도 관련된 것들 중에 주요한 것들은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큐멘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교재의 내용과 관련된 파이썬 코드를 진행할 때 여러가지 이해에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